안녕하세요. 수학의 모든 것의 강창훈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학 개념 정리편 삼각함수의 활용 마지막 순서로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준비했습니다. 삼각함수 단원을 공부하면서 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식을 앞에서 배웠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넓이를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지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서요. 그럴 때 어떨 때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하는 걸 제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삼각함수를 이용한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능을 또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넓이 구하는 공식 전부 다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단원에서는 왜 그런지를 증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공식을 적용하는 거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증명 과정은 다 생략할 겁니다. 생략하고 이런 과정에선 이런 공식입니다 라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토대로 더 이상 삼각형의 넓이는 고민하지 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모음으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입니다.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A, B, C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거기에 밑변과 수직이 되는 이 높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 되는 넓이죠. 넓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2분의 1 BH,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건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등적 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다?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등적 이동이라고 하거든요. 등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 넓이는 같은데 삼각형의 모양을 다르게 바꾸는 걸 등적 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요 밑변이 B로 고정이 돼 있고 여기 수평하게 여기 이렇게 수평한 직선이 있으면 이렇게 그은 삼각형이나 이렇게 그은 삼각형이나 이렇게 그은 삼각형이 죄다 어떻죠? 같다더라 라고 하는 게 등적 이동입니다.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같기만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더라.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고요. 그때 이 세 각은 60도로 다 같겠죠. 이랬을 때는 두 가지, 중학교 때 배운 거죠. 높이 H는요. 기억나시나요? 2분의 루트 3 A. 삼각형 넓이는요. 4분의 루트 3 A 제곱. 공식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이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예요. 삼각형에 두 변 주어집니다. A와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C하고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할게요. 두 변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사이값이 제가 여기 각을 A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S는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하는 공식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변과 사이각 오케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가로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평행 사변형의 넓이입니다. 여기 공간 옆으로 조금 넘어올게요. 평행 사변형이 주어졌을 때도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평행 사변형이 주어졌을 때 여기가 B, C 그리고 여기가 각이 A라고 주어지면 이 평행사변형은 삼각형을 두 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넓이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BC 사이각 사인 A입니다 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평행사변형에 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이렇게 해서 주어집니다. 요 변의 길이가 P 그리고 요 변의 길이가
Q라고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누가 주어져야 되냐면 사이각이 주어지셔야 돼요. 사이각 누가 주어지냐면 세타라고 주어지는데 요 세타는 요각이든 아무 각이나 상관없어요. 왜냐면 사인 세타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각이 항상 값이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둘 중에 아무거나 사이각의 세타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두 대각선일 때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입니다 라고 추가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요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때예요. 두 변과 사이각 주어지면 그냥 BC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대각선이 주어졌을 때는 2분의 1 PQ 사인 세타. 여기까지 공식 외워주셔야 되고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공식을 외워놓으시면 좀 편하긴 합니다. 뭐냐면 S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루트 이 공식이에요. S에 S-A, S-B, S-C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넓이는 여기 S가 또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구하라는 건가요?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S는 대문자 S로 여기는 넓이를 나타내는 문자예요. 넓이 S인 거고요. 여기에 있는 S는 소문자 S라고 해서 이 S는 그냥 여기 식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하기 위한 기호로 표현한 건데 S가 2분의 3변의 길이 다 더한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요 값을 여기에 대입하시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름이 헤론이 공식인 건 헤론이라는 사람이 공식을 고안한 거고요. 증명하는 방법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공식에다가 이용을 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명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얘는 조금 수식이 복잡하니까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3, 4, 5라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몰 s를 구하시는 거예요. 스몰 s는 5 더하기 4 더하기 3,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6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루트 이렇게 가는 거예요. s 6에다가요 6-5 세 변의 길이를 빼주는 거예요. 6-4, 6-3입니다 라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계산하시면 루트 6과 1과 2와 3을 곱하겠네요. 그러면 루트 36이고요. 루트를 씌우니까 6입니다 라고 해서 저 삼각형의 넓이는 6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하시면 3, 4, 5면 피타고라스 수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분의 1배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6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헤론의 공식을 쓰면 편하다더라 라고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캡처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캡처노트 잘 보셨나요? 거기 있는 공식들 외워주시고요.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식입니다. 내저번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 주어지고 그 삼각형에 쏙 맞는 요 원을 내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내저번의 반지름은 보통 스몰 r로 표기를 해요. 여기 스몰 r로 표기하고 세 변의 길이 A, B, C가 이렇게 주어지면 삼각형의 넓이 S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S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2분의 1 R,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공식은 사실은 앞선 4번에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굳이 이 공식 안 쓰고 헤론의 공식을 써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 문제는 넓이를 구할 때 쓰는 것보다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물어볼 때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요. 내저번의 반지름 R은 이항하는 거예요. 이항하면 세 변의 길이 A 플러스 B 플러스 C분의 넓이
2S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을 여러분이 외워놓으시는 게 더 유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는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사인 법칙에서 유도가 된 거예요. 여섯 번째는 외저번이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입니다. 외저번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의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면 외저번은 딱 하나씩 무조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외저번의 반지름은 보통은 라지 R로 표기해요. 라지 R로 이렇게 표기하고요. 세 변의 길이를 마찬가지로 A, B, C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뭐였죠? 4R분의 A, B, C입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앞선 강의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긴 했습니다. 그거 찾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공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2R 제곱에 sin A, sin B, sin C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공식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외워놓으셔서 문제 상황에서 외저번이 주어졌네? 그럼 넓이는 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두 변과 사이각을 생각하거나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사선 공식 또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데요. 교육과정상에서는 이 공식을 쓰는 걸 원하진 않아요. 저희가 고1 수학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고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밑변이 돼서 구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서술형 풀이 같은 경우에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그렇게 푸셔야 되는데 혹시 객관식에서 간단하게 답을 빨리 찾아야 할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얘를 사선 공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넓이는 이렇게 구한대요. S는 2분의 1의 절대값에다가요 점을 쓰는 거야. 점. x1, y1, x2, y2, x3, y3 그리고 맨 앞에 있었던 점을 하나를 더 쓰는 거예요. x1, y1이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얘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인데 선생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왜 신발끈 공식이냐면 요쪽이요. 요걸 주대각선 방향이라고 하는데 요 주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곱할 거예요.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는 건 더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하고 얘랑 얘 곱한 건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양이 사선 또는 신발끈 모양이 나온다라고 해서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거든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S는 2분의 1의 절대값의 넓이니까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 곱해서 x1, y2 플러스 x2, y3 플러스 x3, y1 요걸 더한 다음에 빼주라는 거예요. 반대쪽으로 빼기 x2, y1 빼기 x3, y2 빼기 x1, y3이라고 빼주시면 얘가 삼각형의 넓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제가 점을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아까 3, 4, 5라는 피타고라스 수를 만족하는 삼각형이 있었잖아요. 요 점을 잡아볼게요. 요 점을 3,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점을 3,4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 점을 원점 0,0이라고 하고 요런 삼각형이 세 변이 주어졌습니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는 S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절대값에다가 곱할 때 0이 되면 좋죠. 0을 곱하면 0 나오니까. 그래서 0이 있는 값을 앞에다 써주는 게 좋아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세 점을 어쨌든 맨 앞에 오는 건 계산하기 쉬운 숫자가 오면 좋아요. 곱하기 할 때. 그래서 저는 0,0을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3,0을 이렇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3,4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 처음에 있었던 0,0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이걸 구하시는 방법은 이건 절대값이에요. 넓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곱할 거예요. 0. 이렇게 곱할 거예요. 플러스 12. 이렇게 곱할 거예요. 플러스 0.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쵸? 이렇게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0. 이렇게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0. 이렇게 곱할 거예요. 마이너스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고 절대값 쓰여주시면 돼요. 얘는 점이 쉬워서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2분의 1과 12만 남았으니까 넓이 얼마 나와요? 6이 나옵니다. 라고 찾아주시면 삼각형의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3, 4, 5 피타고라스 정리수였어요. 직각삼각형이니까 넓이 6 또는 아까 헤론의 공식 나왔었습니다. 여기까지 캡처노트 보고 가겠습니다. 네, 캡처노트 잘 보셨나요?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넓이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값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밑변과 높이가 주어지거나 내저번의 반지름이 주어지거나 또는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지거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거나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제가 여기다 다 뽑아서 한 번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가르쳐드린 캡처노트만 다 기억하고 계시면 웬만한 문제에 적용만 잘 하시면 돼요. 아, 뭐가 주어졌지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말고 마지막 끝판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사실 그건 뭐냐면 기하와 벡터라는 단원에서 벡터에서의 넓이 구하는 식이 있는데 그 기하라는 단원이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공통과정에서 빠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이 기하를 선택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공식만 제가 여기 다 써드렸고 마지막 벡터에서의 넓이 구하는 건 제가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으로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빼고 모든 넓이 구하는 식을 여기다 적어드렸다. 오늘로써 삼각형의 넓이 구하시는 거 머릿속에 외우시고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찍어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